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심리학과 교수 오지연이고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상담심리학과에서 역량 기반 수업 설계를 중심으로 한 그 혁신 사업에 참여한 그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학 교육 자체 그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변화가 되고 있고, 특히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취지와도 저는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혁신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사업에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도 항상 이제 고민을 한 부분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네, 어디까지.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그 단어에서 주는 그 의미를 좀 제가 찾아봤더니,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 네, 이렇게 이제 국어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상담 심리학과에서도 그럼 우리의 이제 교육 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다 새롭게 과연 이제 뜯어 고쳐야 되는 걸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거기 그런 이제 질문에다가 하나 더 꼭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그런 이제 교육 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들, 이제 전공 교육 과정과 관련한 이미 이제 해오고 있던 것들을 다 엎어야 하나, 갈아야 하나, 그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새롭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해준 그 사업들이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끝에 그 교육과 혁신 지원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많은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변화하는 게 맞는 걸까? 기존에 했던 것들하고 어떤 차별을 둬야 될까? 이게 이제 가장 그 의문점이자 그리고 이제 고민거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는 이 생각을 했어요. 조선대 하면 떠오르는 학과가 상담심리학과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조선대 하면 떠오르는 학과를 물어봤을 때, 네, 이 지역사회 안에서 물어봤을 때 상담심리학과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이제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한번 좀 해보자. 네, 우리가 주인공이 돼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조선대 상담심리학과만의 독특한 그리고 이 고유한 어떤 이제 색깔을 담아보자라는 게 이제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CU 상심이라고 했는데 조선대 상담심리학과 이제 얼굴을 찾아서라고 이제 부제를 달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선대 상담심리학과만 전국에 이제 상담심리학과가 많이 있는데 이 조선대 상담심리학과만의 교육과정, 네, 조선대 상담심리학과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교육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이게 이제 그 큰 취지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특성화학과로서 사회 안전망이라는 그 분야의 이제 특성화학과로서 이 기반을 가진 갖고 있는 전공 교육 과정을 만들어 보자. 네, 이렇게 좀 이제 그 하나하나 차곡차곡 좀 쌓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특히 이 지역사회라는 부분을 이제 저희는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에서도 이 광주 전남 지역이 갖고 있는 이런 지역사회의 특색, 그리고 이 안에서의 이제 상담 전문 인력이 해야 될 일들이 그 또 이 지역사회와 연계된 그런 이제 역량을 더 키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도 고민을 같이 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통의 상담심리학이라는 전공 학문의 공통의 교육 과정이 아니라 이제 이 지역 사회에서 CU 상심, 그러니까 조선대 상담심리학과만의 그 어떤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 네. 그게 이제 좀 목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성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저희가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2020년도, 2021년도 이런 이제 교육과정 인증을 받기도 했고, 또 우수학과에 이제 해당하는 이렇게 조선대 안에서 많은 학과들 중에 이제 그 상위권에 네, 속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전공교육과정 인증, 네, 교육과정 심사를 통해서 우수하다라는 그 인증 을 이제 받게 됐고 그런 이제 부상도 네, 또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증 학과로서 뭐 그 수업 계획서라던가 그리고 이제 CQI 보고서라던가 이런 이제 그 우수성을 또 인정받는 네, 상과 뭐 이런 이제 그 결과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참여했고 그게 어떻게 이러한 이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이제 그 교수학습 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 혁신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티칭 마에스트로라고 해서 교수학습 혁신 프로그램에 이제 컨설팅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업 계획서라던가 어떤 이제 역량 그 기반 이제 수업 그 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이제 분석을 받고 그 분석에 대한 제안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제 변화를 줬으면 하는 그런 이제 컨설팅을 이제 저희가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컨설팅 결과에 이렇게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는 역량 기반 수업 설계였어요. 그래서 역량 기반 수업 설계에 대한 부분이 그 수업 목표 그리고 수업 방법 평가 등이 이제 상담 심리학과의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그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그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이제 문제 중심 학습, 프로젝트 학습을 이렇게 좀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컨설팅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좀 명확하게 이제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조선대 상담심리학과만의 교육과정을 이제 체계를 갖추는데, 재구축하는데 이제 좀 핵심이 되었던 그 컨설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이렇게 이제 그 교수법 연구팀을 통해서 이런 이제 그 수업 모형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학과 교수들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앞서 이렇게 컨설팅에서 그 피드백을 받았던 이런 이제 PBL이라든가 문제 중심 학습이라든가 그리고 역량 기반 수업 설계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워크숍 참석 그리고 PBL 수업의 설계와 평가 이런 이제 워크숍 그리고 또 가장 크고 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가장 크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 또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업을 참여함으로써 이제 상담심리학과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하나 이제 거쳤는데요. 일단은 그 여건 분석과 요구 분석을 좀 철저히 했어요. 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전공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 분석에서 특히나 산업이나 지역 동향을 아는 게 이제 필요했고요. 그 중에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는 그 특성화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 광주 전남 지역의 그 상담 전문 인력으로서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특히 이 트라우마와 관련한 그 지역사회 위기 상담 전문가 인력이 참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 트라우마라는 거는 이제 광주가 갖고 있는 어떤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도 있지만 또 이제 이 지역에서 또 필요로 한 전문 인력의 이유들도 이런 이제 지역 동향과 또 이제 그 특징들을 이제 고려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부 환경 분석, 그리고 학과 목표와 인재상, 그리고 학문 변화 요구 분석. 특히 학문 변화 요구 분석을 봤을 때는 이제 실제적인 상담 전문 인력을
양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담 심리학과의 대부분 전국에 있는 좀 교육 과정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좀 실무적인 그리고 이론과 실무가 연계되는 이러한 이제 교육 과정이 많이 빈약하다라는 걸 좀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지역에 관련, 그러니까 특히 지역 위기 상담, 네, 지역 위기 상담 그리고 어떤 이러한 이제 그 실제 중심의 그 교육 방법, 네, 교수 방법, 교수 학습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돼야겠구나. 이런 점들이 이제 그 논의가 됐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상담심리학과에서 조선대 상담심리학과에서 어떤 인력 양성을 이제 유형을 도출할 수 있을지를 그 부분을 이제 또 설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전공 능력, 네, 이에 맞는 이러한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전공 능력이 필요한지 그래서 전공 능력의 개념을 정립하고 학과 전공 능력의 설정에 대한 이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공 능력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런 그 전공 능력을 설정한 이후에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공 능력을 확정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또 이제 전공 능력이 과연 학생들이 이제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향상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구성원과 사회 요구 수렴에 있어서도 분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분석이나 이런 이제 동향 분석뿐만 아니라 재학생 수요조사, 졸업생 수요조사, 그리고 산업체 종사자, 그리고 또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과 관련한 또 이제 그 직무 분석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담심리학과는 자기주도형 상담 전문인 그리고 봉사하는 상담 전문인 현장 밀착형 전문 지식인 이러한 이제 교육 목표를 그 양성을 하는 교육 목표로 이제 요약이 됐고요. 이러한 점들이 또 이제 반영이 된 전공 능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의사소통, 협업, 상담, 이론 적용 역량, 평가 및 진단 역량, 전문 개입 역량 이렇게 전공 능력을 설정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각 학과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 인력 양성 유형이 상담 교육 전문가, 보건의료 상담 전문가, 지역사회 위기 상담 전문가 이렇게 인력 양성 유형을 구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인력 양성에 해당하는 그 교과목 그리고 전공 능력 매칭을 고려해서 이런 이제 교육과정 로드맵 체계도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인력 양성 유형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상담교육 전문가의 경우에는 어떤 직업 분야가 있고 그리고 이 직업 분야에서는 어떤 핵심 직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직무 능력이 있으려면 전공 능력이 어떤 게 필요한지 이렇게 이제 매칭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 전공 능력이 각 교과목에 그 어떤 얼마나 이렇게 그 매칭되는지까지 이제 고려를 한 교육과정 체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하나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면 이제 발달심리학이라는 이제 과목이 있는데 발달심리학의 주 역량은 협업 능력이고 이제 발달심리학의 교과 목표와를 보면 그 협업 능력과 그 상담 이론 적용 역량과 자기 관리가 이제 그 전공 능력인데요. 이 협업 능력에 대한 목표를 그러니까 교과 목표가 크게 있지만 그 안에 또 이제 협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업 능력의 그 전공 능력의 개념은 인간의 행동과 심리 및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인식하고 배려, 공감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럼 그걸 어떤 그 목표, 성취 수준을 갖고 있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전생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구체적인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나오면 자기관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나오면 이렇게 수업 방법과 역량평가 방법 그리고 성적평가 방법까지 이제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주 역량은 협업 능력인데 이 협업 능력이 주는 성취 그 목표를 세웠잖아요.
이 전생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팀 활동을 통해서 PBL 과제, 그러니까 문제 중심 학습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다가 목표였기 때문에 수업 방법은 PBL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량평가 방법은 이 수업 방식에 맞는 동료평가, 그리고 성적평가 방법은 참여평가. 그래서 PBL과 동료평가, 참여평가 이렇게 방법과 역량평가 방법, 성적평가 방법이 일치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역량 기반 수업 과정, 교육 과정을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관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핵심 역량이 뭐고 이 핵심 역량에 대한 목표가 뭐고 이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그래서 꼭 다 문제 기반 학습이나 학습자 중심 수업 방식만이 아니라 이렇게 강의로도 필요로 한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자기관리에 있어서 영유아기와 아동기부터 전생의 발달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목표잖아요. 그럼 이 목표에 맞는 수업 방식은 가장 효과적인 수업 방식은 강의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강의 그리고 이제 서술형 시험, 교육 내용 평가 이렇게 이제 수업 방법과 역량 평가, 성적 평가 방법이 일치되게 그 설계를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교육 목표, 전공 능력에 맞는 교육 목표와 또 이제 전공 능력과 관련한 개발 목표, 그러니까 전공 능력 개발 목표, 수업 방법 이런 부분들은 그 교과목 프로파일 모든 교과목에 이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계획서뿐만 아니라 전공 교과목 프로파일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리 전 학년에 그러니까 상담심리학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공 교육 과정에 그 교과목마다 어떤 목적과 그리고 어떤 전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전공 능력에 맞는 역량 평가, 성적 평가 방법들을 미리 검토 가능한 그런 이제 프로파일까지 같이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수업 평가 외에 전공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그 학기 말에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핵심 역량이 있고요. 그 핵심 역량에 대한 그 성취 수준, 그러니까 개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 곧 또 이제 이 문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르게 각자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전공 능력에 대한 개념이 또 목표가 되고 그 목표에 대한 그 평가가 또 이렇게 그 전공 능력 평가의 문항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전공 능력 자체 진단을 통해서 이제 상담심리학과만의 그 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상담심리학과의 전공 능력이 이제 그 점수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세 전공 특화 능력 중에 평가 및 진단 능력이 가장 낮게 나왔네. 그러면 왜 낮게 나왔을까? 이런 이제 또 분석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전공 특화 능력이 이제 취약한 학생들을 또 어떻게 이제 도움을 줘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그 이제 그 질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성과로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매년 그 역량 기반 교육 과정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 현장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좀 이제 검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실시한 이제 수요조사는 졸업생이었는데요. 특히 졸업생이 모두 다 전공과 관련 아까 이제 그 저희 상담심리학과의 그 인력 양성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그 분야로만 다 진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상담심리학과 인력 양성 유형에 해당하는 졸업자를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상담 교육 전문가, 보건의료 상담 전문가, 지역사회 위기 상담 전문가에 해당하는 그 직업에 이제 그 근무 기간에 있는 졸업생들을 섭외해서 총 26명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공교육 만족도는 전공교육 과정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 그리고 현재 업무와 관련된 전공교육 과정 편성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이제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러한 자기관리, 의사소통, 협업, 상담이론, 평가 및 진단, 전문계 이 전공 능력 6개의 전공 능력이 현재의 현장 업무와의 관련성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일치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졸업생들이 후배들에게도 이제 그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이제 전공 능력도 이 6가지가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었고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는 있었지만 이 6가지 능력이 현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일치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졸업생이 이제 상담심리학과 졸업생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센터장, 센터장 8명을 이제 저희가 선정하고 섭외해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조선대 상담심리학과 출신 직원의 전공 능력에 대한 만족도 대부분 이제 높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역량 기반 교육 과정 플러스 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업 방식으로서 어떤 수업이 이제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학생 참여 강화형 교과목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학습자 중심, 그래서 우리 컨설팅 때 이제 피드백을 받았던 것처럼 문제 해결 중심이라던가 프로젝트 학습 이런 이제 학생 참여 강화 수업들이 전공 역량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그런 이제 조사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도 상담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학생 참여 강화형 교과목과 현장 실무형 교과목이 지금 현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내가 실제로 일을 해보기 전에 이런 수업을 통해서 전공 능력을 향상했을 때 현장에도 바로 이제 도움이 되는 이런 답변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학생들도 이 학생 참여 강화형, 대표적으로 플립러닝이라던가 여기는 이제 지금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PBL, 특히 PBL과 플립러닝 수업에 있어서 상담심리학과의 전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제 교수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일치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런 전공 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근데 이거는 또 성적이랑은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다 높다고 해서 전공 능력까지 다 같이 높은 건 아니었어요. 성적이 높은 학생들도 전공 능력은 좀 취약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심리학과에서는 이 특히나 전공 특화 능력, 그러니까 전공 특화 능력에 있어서 학과 비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안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평가 및 진단 역량 같은 경우에는 그 학과 교수와 상담이라던가 뭐 스터디반 참여라던가 자격증 특강 참여라던가 뭐 동아리, 그리고 학생 참여 강화 수업 뭐 이런 그런 이제 비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학과 자체에서 하고 있는 비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안내를 하고 추천을 하고 상담을 하는 식으로 취약 학생을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내 비교과 연계 프로그램하고도 연계를 하는 그런 이제 홍보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내에 이러이러한 비교과 연계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안내를 했고, 교내뿐만 아니라 이제 학과 비교과 연계 프로그램하고 이 전공 능력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이제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에 이렇게 이제 비교과 연계 프로그램 목록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목록을 이제 수업 계획서에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산점을 통해서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를 촉진하는 그런 이제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이제 이 전공 교육 과정을 역량 기반의 전공 교육 과정, 그리고 어떤 교수학습법으로, 그리고 그게 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지,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성과 발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조선대 상담심리학과만의 CU 상심만의 그 교육 과정이 뭐고 인력 양성 유형이 뭐고 그래서 전공 능력이 뭐고 전공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수업 계획서나 이제 교과목 프로파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알리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리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뭐 유튜브 라이브라던가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유튜브 라이브라던가 그 이제 대면이라면 또 이제 실제로 이제 발표회도 하겠지만 최대한 이렇게 알리고 있고 특히 또 홈페이지에도 이런 인력 양성 유형, 전공 능력, 전공 교과목에 대한 이런 체계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건 제 생각에 수업이에요. 네, 수업에서 이게 이제 제 수업의 일부인데 OT 때 저는 항상 이 전공 역량에 대한 그 설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 목표, 교과목 개요와 수업 목표나 뭐 이제 어떤 과제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많이 하는데 그게 왜 필요하고 너희가 이 과제를 했을 때 그리고 이런 시험과 이런 수업 방식들 이런 팀 과제를 했을 때 어떤 역량이 향상되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수업이 갖고 있는 목표가 뭐고 그리고 이 목표에 따라서 어떤 전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 방법은 이렇고 그래서 이런 과제도 하는 거고 이런 시험도 보는 거고 네, 이렇게 이제 그 연계된 내용들을 충분히 OT 때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아 내가 뭘 하고 있구나 그래서 뭘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이제 좀 능동적인 태도들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재학생들이 이렇게 그 CU 상심 부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만의 자부심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그 쿵푸 팬더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의 일부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난 그냥 팬더가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뿐인 쿵푸 팬더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많은 상담심리학과가 있지만 단 하나뿐 네, 상담심리학과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뿐인 CU 상심이라는 거를 이제 자부심 갖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반대로 상담심리학과 하면 떠오르는 대학이 조선대가 될 수 있기를 네, 그런 이제 또 큰 바람을 갖고 지금 이렇게 혁신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된 성과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학과로서 네, 더 노력하려고 하는 게 또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상담심리학과의 이제 그 성과 사례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